1,000원짜리를 팔아서 3조의 매출을 하고 있고 1,500개 매장의 회장님이 되신 이야기예요. 1,000원짜리로 3조를 했다는 거는 도대체 몇 개를 하루에 팔아서 되는 거지? 사업 현장에서 인생을 호되게 배우는 사장 썸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을 다시 소개하려고 읽으면서 보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필독서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책을 한 권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책은 나단 1,000원을 경영하라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약간 이 문양 보면 어떤 느낌 오시지 않아요? 국민 브랜드 다이소. 오늘은 이 다이소를 만든 회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집중해서 하면 잘 되는 장사를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박정보 회장님이 쓴 책인데요. 1,000원짜리를 팔아서 3조의 매출을 하고 있고 1,500개 매장의 회장님이 되신 이야기예요. 그분이 어떻게 다이소를 일궈 나가게 됐는지, 자기가 퇴사를 하고 실현을 거쳐서 사업을 만들어 갔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박정보 회장님이 45살의 나이였어요. 15년 동안 회사 생활을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는데 이 회사에서 계속 있어도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직서를 직접 쓰고 나오게 됐어요. 아내는 전업주부에다가 아이가 둘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막막할까요? 처음에는 지인의 무역업을 도와서 일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일본 무역업을 바탕으로 97년도에 천호동에서 다이소 1호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저희 커피가 1,800원이에요. 근데 1,000원짜리로 3조를 했다는 거는 도대체 몇 개를 하루에 팔아서 되는 거지?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싸게 팔아가지고 이 매출 남길 수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되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철칙은 내 앞에 놓인 일에 초집중하라 입니다. 열정이 없어 고민인가? 그건 열정이 다 소진돼서가 아니다. 열정에는 만기도 유효기간도 없다. 간절하게만 하다면.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목적이 없어인 것 같아요. 옛날에 미라클 모닝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다들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 알람을 겁나 맞춰놓고 못 일어나면 막 또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열정이 부족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라클 모닝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에 왜 일어나야 되는지의 목적이 있어야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냥 사소한 거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열정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네 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박정부 회장님 같은 경우는 45살에 나왔고 전업주부인 아내가 있고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고 있지? 그 박정부 회장님이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간절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퇴사 준비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2, 3년 안 잘릴 것 같대요. 근데 지금 잘린 건 아니니까 막 간절하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결국 그 실행에 못 옮기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진짜 신기한 거 뭔지 알아요? 육아휴직이 2달 남으신 분. 이런 분들은 같은 말씀을 드려도 딱 동기부여가 명확해서 바로 다다음 달에 사장이 되거나 수익을 만드는 일에 바로바로 실행이 돼요. 근데 막상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직면하기 싫어서 회피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있어. 숫자로 딱 까발려서 딱 보는 순간 간절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매출 한번 좀 까보세요. 내가 지금 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우리 매출 줄고 있네? 이거에 순수하게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저번 달에 얼마 나갔구나라고 써보면 갑자기 정신이 버떡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간절한가?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박정부 회장님의 처음 시작한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나는 어떤 상황인지 직면을 해야 되겠다. 그 직면을 해야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일에 초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면하시고 초집중해라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철칙은 본질만 빼고 전부 버려라 입니다. 다이소는 왜 성공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박정부 회장님 스스로 내린 결론은 생활용품 균일가 쇼비라는 본질에 충실했던 것이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아니었을까. 균일가 사업의 핵심은 상품과 가격이다. 싸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좋은 걸 만들려고 했다는 노력에 진짜 감탄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 사업을 해오는 동안 오랫동안 싸웠던 부분은 싸구려라는 편견을 없애는 거를 되게 오랫동안 싸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이 부분이 와닿아가지고 저희도 무인 카페잖아요.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커피를 뽑을 때 아무런 기대가 없어. 우선 노기대. 근데 커피를 뽑았다가 입에 먹어보면 갑자기
이래요. 이거 왜 맛있지? 이런 반응인 거예요. 뭐지? 왜 맛있지? 사장님 이거 뭐죠? 왜 맛있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대가 진짜 없다는 건데, 기대가 없어서 들어와 주셔서 먹어보면은 다시 무조건 와. 근데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는 기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오게 하지? 이 무인카페 커피 맛없다는 편견을 어떻게 깨지? 와 싸우고 있어요. 이분도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하시고 계속 시도를 하셨다는 것이 전 되게 큰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본질이 없으면 그 외적인 거는 다 변두리적인 요소예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서 오시는 분들 중에 본질을 잘하고 있나? 를 점검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가게 갔어. 근데 그 분은 어떻게 마케팅을 잘하죠? 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니까 본질이 좋아야, 음식을 파는 가게면 걔가 1번이에요. 본질이 아니라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죠? 뭐 광고를 해야 되나?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나? 이런 걸 먼저 물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저희는 무인카페 3.0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제가 생각한 무인카페 3.0은 고객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고객 만족을 우선으로 하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원두를 미리 쌓아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미리미리 볶아놓고 미리미리 창고에 놔두면 인건비 절약돼, 공장비 절약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90개 매장에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로스팅해요. 내일 다 로스팅해서 그날 내일 로스팅 한 거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할 때 이제 매장이 60개가 되고 70개가 됐을 때 가장 많이 들어왔던 챌린지가 이거 계속 고수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스스로 발목 잡는 행위다. 다른 데도 뭐 10일, 뭐 30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고수하실 거냐? 근데 저는 아니 우리가 편하게가 아니라 그냥 카페라는 업의 본질은 커피가 맛있어야 된다. 커피가 신선해야 된다. 커피는 신선식품이다. 라고 전 정의를 했거든요. 최근에 만났던 사장님이 저한테 무인 떡집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얘기 드렸거든요. 무인 떡집이요? 왜요? 그랬더니 미리 만들어 놓고 얼린 다음에 그걸 팔면은 덜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우리는 떡을 왜 사 먹을까요? 떡집을 딱 지나갈 때 그 뜨끈뜨끈한 떡에서 나오는 기민과 그 막 향, 그 떡 냄새와 그 떡의 김이 모락모락하는 애를 지나갈 수가 없어 그냥. 근데 얼린다는 거는 내가 떡집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할까의 관점인 거고, 떡을 매장에 가서 사 먹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속성을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매장에 고객이 왜 와서 나한테 이거를 사야 되지? 이 본질만 빼놓고 다 버려라 라는 표현은 부영의 것을 파는 사람이든 영상이든 그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3번 철칙은 살아있는 매장을 만들어라 입니다. 사실 여기는 조금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변화가 없는데 어제 왔던 고객이 또 오겠는가? 소매업은 고객이 느끼는 실증과의 싸움이다. 늘 생동감과 활력이 넘쳐야 한다. 생물처럼 살아 움직여야지 웅덩이처럼 고여있으면 고객이 먼저 안다. 다이소가 놀라운 게 갈 때마다 콜라보해가지고 캐릭터로 쫙 깔릴 때도 있고, 할로윈 이럴 때 가면 할로윈 용품 쫙 깔리고 변화해서 쇼핑하는 재미를 주거든요. 컨텐츠로 갑자기 자기네가 돈 쓰지도 않았는데 리뷰하는 컨텐츠도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으로 만들었는데 그걸로 소맥 말아먹기 너무 좋아서 어른들의 장난감으로 싹 쓸어가가지고 엎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물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요즘에 집에 배달 오는 거 너무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경쟁력을 갖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오게 하려고 하는 거는 오게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카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커피 내려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왜 가지? 카페라는 공간에서 약간 힐링하고 싶거나, 아니면 집에서 내려 먹는 것보다 더 전문적이고 신선한 커피를 먹고 싶거나, 그러니까 못 먹는 메뉴를 먹을 수 있거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으면 와서 먹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희는 매장에 사계절 음악을 바꾸거든요. 봄에 맞는 싱그러운 음악, 여름에 맞는 좀 시원하고 그런 BGM으로 바꾸고, 캐롤 기간에는 캐롤을 틀어주고, 딱 그 기간 끝나면 1월 되면은
또 음악을 바꿔줘요. 가서 바꿨어야 되니까 못 바꿨어요. 그랬더니 보이스트잇이 붙기 시작하고 저한테 문자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크리스마스 끝나는데 음악 이거 계속 나오는데 사장님이 이번 주에 많이 바쁘세요?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지만 저는 되게 소름 끼쳤거든요. 그냥 딱 일주일 기간 늦어졌는데 다 알고 있다. 저희 신메뉴도 다른 데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거는 내질 않아요. 뭐 쿠팡에서 사가지고 놓는 티는 집에 사 먹지 이거 여기 와서 왜 먹겠어요. 근데 우리 매장에서 와서 먹어볼 수 있는 걸 팔아야 이 매장에서 먹었을 때 이게 진짜 맛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는 계속 고객들이 변화를 줘서 여기에 와야 되는 이유, 나를 찾아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다이소가 사실 그거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저도 요새 되게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은 실증과의 싸움이다 라는 생각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화장 선물도 똑같잖아요. 반응이 조금 덜 좋으면 실증 나셨나? 좀 지겨우신가? 다르게 어떤 얘기를 드려야 더 좋아하시지? 사실 이거는 모두 다 똑같은 건데 실증과의 싸움이다. 그러려면 내 매장에 오는 이유, 내 얘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서 계속 변화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업에 성공하는 네 번째 철칙은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에 최선을 다하라 입니다. 우보천리라는 표현을 하세요. 박정부 회장님이. 느리더라도 성실함과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이소가 그렇게 크게 될 거를 생각한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 하나하나에 열정을 부리고 최선을 다하는 결과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던 일화가 있었거든요. 그 유리랑 건전지 만들었을 때 일화예요. 그러니까 건전지가 2개에 1,000원대에 만들어도 쉽지 않은데 다이소에서 4개에 1,000원짜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당연히 만나면 다 불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4개 1,000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리 때도 똑같았어요. 아니 유리 잔을 1,000원짜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한 3번 정도 갈 수는 있죠. 근데 3번 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럼 불가능한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공장장을 만나게 해달라. 가겠다 해서 공장장을 만나러 가요. 쭉 생산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원가를 낮추고 효율성을 올릴 수 있을지 자기가 같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리를 한번 만든 다음에 남은 걸 다 폐기를 하는데 그 남은 애들을 밤 시간에 계속 돌려가지고 효율을 올려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공장장님한테 이렇게 해보자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대박을 칩니다. 박정부 회장님이 강조하셨던 거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한 걸음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 하고 있는가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장사를 할 때 똑같아. 뭐 안 된다는 이유만 만나지 않나요? 단방에 고객들이 좋아해 줄 때도 있지만 사실 이거 맞아요? 혹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챌린지를 맞이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본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우선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해보는 될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점주님들의 문의가 다양한 채널 들어오는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무조건 당일, 무조건 플러스 하루 안에 다 답변이 나가야 된다. 놓치는 보이스가 있으면 안 된다.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VOC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예시로 원두 로스팅한 날짜를 다이얼로 돌려서 몇 월 며칠 날 로스팅한 원두입니다. 아예 볶은 날짜를 표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얼을 붙였더니 기존 점주님들이 보시고 이거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가 있으면 묵혀놓지 않고 바로 해야 돼요. 점주님들이 필요로 하면은 이거는 바로 준비해라. 우리 모든 매장에 이런 게 있으면 고객님들이 우리가 진짜 신선한 원두를 쓰는 거를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그런 건 사실 미루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저희가 고객 만족이라는 큰 지향점을 향해서 하나하나 작은 거지만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하나하나 만족을 위한 활동들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간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4가지 철칙에 대해서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초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그 정도의 간절함으로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2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보고 정말 내가 본질에 집중을 하고 그 외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본질에 더 강화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깨어있어야 된다. 고객의 VOC에 깨어있고 찾아주시는 분들에 깨어있고 계속 변화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가야 된다. 마지막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 우보천리의 마음을 생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 하나가 고객을 즐겁게 하고 하는 일인가?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인가?에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 의사결정을 쌓아가다 보면 우리 브랜드가, 내 사업장이, 내가 팔고 있는 것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다 잘 되는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국민가게 다이소, 이 1000원을 경영하라는 책을 통해서 박정부 회장님이 45살의 나이에 시작을 해서 1500개의 매장의 대표가 되기까지 어떤 것들을 중심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은 무형이든 유형이든 상관없이 내가 무언가를 팔고 있다. 그런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윗단에서 어떠한 방향점을 찍어가면서 가야 되지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보시면 나는 내 일을 이렇게 정해서 이런 발자취를 찍어가고 싶다. 나는 이런 디렉터가 되기 위해서 이런 발자취를 찍어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꿈꿔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